이 시간에는 물상 대입권과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청구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상 대입권과 일괄 경매 청구권은 일단 담보 물권자 중에 저당권자와 근저당권자가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물상 대입권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상 대입권은 독립해서 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항상 저당권과 근저당권 문제의 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상 대입권은 유치권에서도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상 대입권은 목적물에 담보 등기가 돼 있는데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채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보상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갈 수 있는 보상금을 대신 청구하는 겁니다. 대신 청구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목적물, 멸실 훼손된 목적물의 담보 물권자로 등기되는 권리자만 하나입니다. 목적물로 담보 물권 등기되는 권리자가 할 수 있는 게 물상 대입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유치권자는 물상 대입권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등기가 되지 않죠.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 없다. 물상 대입권 행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물상 대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멸실 훼손된 목적물에 등기가 돼 있어야 되니까 담보 물권자의 하나입니다. 담보 물권자는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그리고 담보 가등기권자,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도 담보 가등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자, 그리고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자도 물상대입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자도 물상대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항상 담보 물권자는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치권자는 물상대입권이 없습니다. 이제 물상대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물상대입권은요, 소유자, 곧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청구해야 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된 후에는 청구할 수가 없죠.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청구한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지급되기 전에 어떻게 청구하냐?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죠.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그래서 물상대입권은 지급할 수 있는 보험회사라든가 지급할 수 있는 그 어떤 주체에게 채무자보다 더 먼저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한다. 채권 압류 형식이죠. 압류를 해야 됩니다. 경매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압류를 해서 물상대입권을 행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죠. 정리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압류는 반드시 근저당권자에 한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죠. 압류는 다른 채권자가 했던 압류에 담보 물권자가 다시 제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나 또는 근저당권자, 담보 물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당연하죠. 그에 관련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도 근저당권자와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물상대입권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담보물권자는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물상대입권은 채무자,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행사된다. 세 번째,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는 저당권자에 한하지 않는다. 저당권자 아니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도 저당권자와 근저당권자 또는 담보가등기자, 양도담보권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당권자만이 신청한다. 압류를 해야 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물상대입권은 이 정도만 나옵니다. 아주 쉽죠.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상대입권의 피담보, 그 권리는 뭐냐? 그러니까 멸실 훼손이니까 화재보험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금은 물상대입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나옵니다. 수용에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게 있어서 수용보상금을 물상대입권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용보상금은 강제수용보상금만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물상대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용보상금은 강제수용보상금만 해당한다. 협의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물상대입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협의수용은 저당권자, 담보물권자도 사전에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용보상금 청구할 때 물상대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협의수용일 때는 물상대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물상대입권을 다시 한번 합니다. 물상대입권 대입권자가 누굽니까? 물상대입권은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채무자가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 목적인 저당권자도 가능하답니다. 담보가등기권자, 양도담보권자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자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두 번째, 압류행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압류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자,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가 돼야 됩니다. 이 압류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유할 물건이 제3자에게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위성이 있다로 갑니다. 제3자가 압류했어도 물상대위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물상대권 행사 가능한 것은 화재보험 청구권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강제수용 보상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협의수용 보상금은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물상대위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된 후에는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행사해야 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할 것. 압류는 저당권자에 한하지 않는다 하면 되겠죠. 자, 협의수용일 때는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강제수용 보상금이라고 별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강제수용 보상금, 화재보험금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매대금 청구권으로는 물상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 청구권에서 잔금을 안 줬다고 해서 이건 물상대권 행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피담보 채권이 아닙니다. 매매대금, 물품대금은 물상대권 행사도 아니고 유치권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죠? 유치권은 공사대금,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건물에 관련된 채권 때 유치권 행사한다. 유치권에서 아주 잘 나오죠. 매매대금은 유치권 행사의 채권도 아니고 피담보 채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물상대 할 때 피담보 채권도 아닙니다. 자, 매매대금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유치권은 건축 자재대금으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자, 유치권과 근저당권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물상대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해야 된다. 협의수용은 할 수 없다. 강제수용 보상금, 화재수용 보상금이 대표적이다. 자, 압류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압류는 채권자에 한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안 해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 조치를 해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일괄경매 청구권을 합니다. 자, 일괄경매 청구권은 또 담보물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때 일괄경매 청구권이 보장됩니다. 일괄경매 청구권은 반드시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돼야 한다. 이 토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니라 나대지 상태, 나대지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후에 채무자가 저당권자를 배신해서 건물을 신축할 때, 그리고 부도가 났을 때 건물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일괄경매 신청권입니다. 자, 먼저 일괄경매 신청권은 반드시 전제가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그럴 때는 이 건물도 토지 저당권자가 일괄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자, 이럴 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경매는 신청하지만 건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는다. 이게 일괄경매의 핵심이죠. 자, 일괄경매는 반드시 자, 경매 신청할 당시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채무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자,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한테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일괄경매 청구 대상이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주의할 문제입니다. 자, 일괄경매 청구권은 자, 건물은 반드시 경매 실행 당시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 건물 소유자가 여전히 경매 신청 시에 누가 되느냐? 채무자 소유로 돼야 됩니다. 채무자 소유와 동일할 것, 그래야 일괄경매 청구권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자, 나중에 먼저 건물이 먼저 임차인 제3자가 신축했다 하더라도 경매 신청할 때 다시 채무자 소유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사전에 제3자가 신축하든 채무자가 신축하든 관계없이 경매 신청할 당시에만 채무자 소유이기만 하면 경매는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경매 신청 시에 제3자 소유일 때는 건물을 일괄경매 신청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일괄경매 신청할 때는 자, 일괄경매 신청한 대상이 되더라도 은행은 토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건물과 토지 일괄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채권자의 선택사항이다. 임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만 보장해 줄 뿐입니다. 자, 일괄경매 청구권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일괄경매 청구권은 반드시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을 함께 일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자, 이럴 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이것도 놓치면 안 되죠. 자, 다음에 건물은 저당권 설정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나대지일 때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나대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을 신축하고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자 임차인이 건물을 먼저 신축했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자, 곧 채무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일괄경매 청구가 안 되는 거는 건물을 축조했는 날, 그 경매 신청 당시에 제3자가 건물을 매수했을 때 또는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자, 소유 관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괄경매 청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일괄경매 청구할 때는 경매 신청 시에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 채무자가 동일할 것. 아주 중요하죠. 자, 건물에 대해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일괄경매 청구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을 받는다. 자, 일괄경매 청구권자는 누구냐면 토지의 저당권자가 청구하는 겁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에 건물을 신축했을 때 건물도 경매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하죠. 자, 일괄경매 청구권 대상이 되더라도 은행이 반드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임의적 사항입니다. 일괄경매 청구권 대상이 되더라도 토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일괄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자, 이것은 임의적 사항입니다. 일괄경매 청구권은 아주 쉽죠.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경매 신청 시에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누구로? 채무자로. 그리고 반드시 요건이 먼저 나대지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했을 때 일괄경매 청구권 대상이 된다.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일괄경매 청구권이 저당권자에 인정되는데 저당권자가 이게 번거로우니까 앞에 지상권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론이. 자, 지상권 담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피담보채권 곧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에 있는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피담보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피담보채권을 하는 근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자가 담보채권자가 그 피담보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하는 경우를 인정한다 그럽니다. 그 지상권을 행사할 목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상권을 설정하면 이렇게 번거롭게 일괄경매 청구권을 굳이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자로서 불법적인 건물을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또는 건물을 마음대로 지상권자가 그 건물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제도로 실제에서는 지상권을 아예 설정해버립니다. 일괄경매 청구하는 번거롭겠죠. 자,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건물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는 거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 경매 신청 시에. 자, 그리고 담보채권의 확보를 위한 지상권의 핵심 이론은 담보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자의 지상권의 핵심 이론은 그 지상권 자체는 토지를 활용할 목적이 없다는 거. 그래서 사용 수익을 여전히 지상권 설정자에게 유임한다는 거. 그래서 제3자의 불법 침해가 있을 때는 지상권 자체의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건물은 철거권은 있다는 거. 자, 그것이 지상권. 자, 피담보채권 보존을 위한 지상권에서 중요하죠. 피담보채권의 보존을 위한 지상권은 기간의 약정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 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언제든지 지상권이 소멸된다는 거. 자, 지상권 침해 자체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자, 사용 수익은 누구한테 준다?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한테 준다는 거. 그리고 건물의 불법적인 철거권만 인정된다는 거. 자, 이런 것이 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을 보존을 위한 지상권. 자, 지금은 일괄경매 청구권. 자, 지금까지 일괄경매 청구권까지 물상대입권까지 했습니다. 자, 일괄경매 청구권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면 자, 먼저 토지에 있는 나대지의 근저당권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될 것. 그리고 그 건물의 소유자와 채무자의 소유자는 여전히 동일할 것. 언제? 경매 신청 시에 동일하면 됩니다. 경매 신청 시에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소유자와 동일할 것. 그러면 토지에 있는 저당권자는 일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 일괄경매 청구권의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